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를 중요한 고비로 보고 전국 물류시설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발생한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8.9명. 직전 2주 동안인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에 18.4명보다 10.5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의 비율도 7.4%로 직전의 6.2%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최근 2주 동안의 추세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위험도는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지 않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110명을 넘어선 데다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도 끊이지 않고 있어 수도권의 경우는 엄중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물류시설 4,300여 곳과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콜센터와 IT 산업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방역 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량인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향후 1, 2주가 연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등교 수업을 포함한 일상생활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클럽과 노래 연습장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내일부터 2주 동안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확한 출입자 명단 확보를 위해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제도 실시됩니다. 이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 8곳에 대해 내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8개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이들 시설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항을 그리고 그 위반의 경중을 상황에 맞게 따져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도 도입됩니다. 일단 오늘부터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는데 고위험 시설이 아닌 음식점과 종교시설, 영화관, 병원 등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에까지도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10일부터는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 관련 정보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모두 자동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미국 내 시위가 70여 개 도시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1,6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오늘도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는 자정을 넘겨 대도시뿐 아니라 소도시까지 70여 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방화와 약탈이 끊이지 않았고 인디애나주에선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약탈이 가장 심했던 LA에서만 400여 명 등 전국적으로 1,6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날이 밝자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했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는 시위대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에서는 밤사이 파괴된 상점의 유리창 파편을 치우는 등 거리 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인 오늘 밤도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폭력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We're sending a very clear message to people that they have a right to exercise their First Amendment rights, but not to destroy our city. 트럼프 대통령은 통합의 메시지보다는 강경 대응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그는 트윗을 통해 시위를 주도하는 극좌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시위가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과격해지고 있다면서 경찰의 조직적인 인종차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s some that are just bad cops, and they need to be rooted out because there's a few bad apples that are giving law enforcement a terrible name. 한편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는 전국적인 시위 확산을 가라앉히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서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고 미국 방송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여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지구 상공 400km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오전 10시 16분. 전날 오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19시간 만에 별다른 이상 없이 도킹에 성공한 겁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앞으로 최대 넉 달 동안 ISS에 머물며 연구 활동을 진행합니다. It's great to get the United States back in the crewed launch business, and we're just really glad to be on board this magnificent complex. 미국이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것은 2011년 우주 왕복선 발사 이후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도 직접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아 축하를 보냈습니다. It's incredible. The technology, the power, and now we're the leader in the world again.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They're going to Mars. 크루 드래건은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가 발사한 세계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으로 기록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내년 말쯤 우주 관광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어서 우주 관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첫 주말부터 국회 개원과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개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는데 미래통합당은 협치를 짓밟는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휴일인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여는 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개원까지도 어떤 다른 사항과 연계해서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임위원장 역시 법정 시한인 오는 8일까지 야당과 협상하겠지만 민주당 단독 표결로 18개 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통합당은 휴일에 야당을 기습 공격했다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30년 협치 전통을 짓밟는 도발이자 다수를 앞세운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를 나누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먼저 뽑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는 함께 협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의 의회 독재로부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원내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휴일 설전을 벌인 여야는 오늘 다시 만나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는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나섭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당 쇄신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